그날 밤 수표교에서 주먹이 나왔습니다. 왕초와 내가 물러설 수 없는 종로의 선을 넘었죠. 수표교에 들어온 뒤 우리는 낮이면 종로로 나갔습니다. 개코와 진영이 그리고 나였죠. 셋은 이미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혼자 다니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얻어먹을 가능성은 셋이 함께일 때가 더 컸습니다. 그날도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우리는 종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길바닥에는 아직 아침에 뿌린 물기가 남아 있었고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골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죠.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타는 순 냄새까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개코가 먼저 쌀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광목 적삼을 입고 앉아 쌀을 고르고 계셨어요. 개코가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굶었습니다. 쌀 한 줌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쌀알만 들여다보고 계셨죠. 개코가 한 걸음 더 다가서려 하자 할머니가 비로소 입을 열었어요. 저리 가거라. 요새 너희 같은 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데 다 줄 수 있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쫓아내는 말투가 아니라 이미 단념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개코는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다시 골목을 돌았습니다. 떡집 앞에서는 진영이가 나섰어요. 주인 아저씨는 시루에서 막 찐 떡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아저씨, 저희 오늘... 이놈들 썩 물러가거라. 진영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잘라 말했습니다. 떡을 꺼내던 손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에 대고 말하듯 우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남는 거라도 좀... 남는 게 어딨어. 다 팔아야 먹고 산다. 그 말과 함께 주인은 몸을 돌렸습니다. 등을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진영이는 고개를 떨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섰습니다. 국밥집 앞이었어요. 안에서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고기 삶는 냄새가 밖까지 풍겨나왔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죠. 나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국자로 국을 퍼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에는 짜증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어요. 또 구걸하러 왔니? 여기는 공짜로 나눠주는 데가 아니야. 당장 나가거라. 장사 방해하지 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나는 더 말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우리 셋은 다시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개코는 바닥을 보고 있었고 진영이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죠. 오늘도 안 되겠네. 개코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대답할 기운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못 얻으면 오늘 밤을 굶어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끝자락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좀 더 작은 가게들이 있었고 주인들도 조금은 덜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감자 2개와 마른 빵 조각 하나를 얻을 수 있었죠. 그게 그날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다시 수표교로 돌아왔습니다. 다리 아래는 늘 같은 냄새가 났고 아이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왕초는 그날도 다리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굳이 부르지 않아도 모두가 그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게 다냐? 왕초가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감자 2개와 빵 조각이 전부였죠. 진영이는 고개를 숙였고 개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왕초는 잠시 바구니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왕초는 우리 셋을 차례로 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문 곳은 개코였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놈 몸을 뒤져봐라. 아이 둘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왕초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이들이 개코의 옷을 더듬는 동안 다른 아이들이 모두 그 장면을 보게 만들었죠. 곧 감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그 소리가 다리 아래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왕초는 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자를 발로 굴렸어요. 지늘게 묻히고 껍질이 갈라질 때까지 천천히 말이죠. 이게 뭐냐? 개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길어질수록 왕초의 얼굴도 굳어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모두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손을 올렸습니다. 첫 주먹이 개코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뼈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개코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한 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왕초는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옆구리였죠. 개코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감히 나한테서 숨기려 했어? 왕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일부러 멈췄다가 다시 때렸어요. 벌을 주는 사람처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개코가 무릎을 꿇자 왕초는 그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발이 개코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여기서는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 가져. 알겠냐? 개코는 신음도 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죠. 왕초의 주먹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정면으로 겨냥했어요. 그 주먹이 내려오기 직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다리 아래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왕초의 주먹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계산하는 눈이었죠. 지금 내가 말한 거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러서면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만하시라고요. 왕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다는 웃음이었죠. 그럼 내가 대신 나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피하지 말아야 할 일이 되었다는 거요. 왕초가 내 앞에 섰을 때 수표교 아래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숨을 쉬는지도 들릴 만큼 공기가 눌린 느낌이었죠. 아이들은 모두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건 이미 시작된 싸움이었으니까요. 왕초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다가왔다가 멈추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도 덩치도 경험도 자신이 훨씬 위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어렸고 몸도 완전히 자라지 않은 아이였죠. 왕초의 어깨는 내 어깨보다 한 뼘은 더 넓어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그 말은 경고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게 이미 대답이었으니까요. 왕초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첫 주먹이 들어왔습니다. 예고 없이 정면으로 날아왔죠. 내 눈에는 주먹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턱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뼈가 울렸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숨이 순간 막혔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이 싸움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왕초는 연달아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습니다. 일부러 힘을 다 쓰지 않고 맞고 버티는지를 보는 방식이었죠. 한 대가 또 들어왔어요. 어깨와 팔 옆구리가 차례로 얻어맞았습니다. 매번 뼈에 충격이 전해졌어요. 살같이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때릴 때가 아니라 서 있을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왕초의 주먹이 내 배에 꽂혔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입안에서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서 있겠다는 거냐? 왕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더 가까이에서 날렸어요. 이번엔 명치 쪽이었죠. 숨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손으로 바닥을 짚어버텼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시 왕초를 마주봤죠. 왕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는 분노였어요. 주먹이 더 빠르게, 더 세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왕초의 호흡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어깨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힘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왕초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을 때 나는 몸을 낮췄습니다. 주먹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왕초의 중심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왕초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깨로 왕초의 가슴을 받았죠. 왕초가 비틀거렸습니다. 이 자식 봐라. 왕초가 팔로 나를 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중심 아래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팔에 힘을 주어 왕초의 허리를 껴안고 밀어붙였습니다. 발이 돌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죠. 왕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가 밀어붙일수록 왕초의 발이 뒤엉켰습니다. 그는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중심을 잃은 뒤였어요. 다리 기둥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왕초가 신음을 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도 놓지 않았어요. 어깨로, 몸으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왕초의 주먹이 내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힘이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 밀었습니다. 왕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둘 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나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 있었습니다. 왕초는 한 무릎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분노도 당혹감도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왕초는 그 손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왕초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을 잡았어요.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왕초는 일어나서 한동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그는 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리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수표교를 떠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날 이후 수표교에는 왕초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가장 센 사람이 된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름이 생기기 시작한 첫 싸움이었다는 거요.